삽입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정렬 알고리즘도 4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문제 정의였고요. 두 번째가 알고리즘 설명, 세 번째가 정확성 증명, 네 번째가 성능 분석, 이 4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정렬 알고리즘도 정렬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렬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렬 문제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으로 설명을 해볼 때 n개의 숫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n개의 숫자들이 점점 커지는 순서, 지금처럼 A1, A'1은 A2'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A3'은 어떻게 될까요? A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맨 오른쪽에 오도록 다시 배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정렬 문제를 풀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는데 저희는 오름차순을 항상 기준으로 정렬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삽입정렬 3가지 또 차례대로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알고리즘 설명이고요. 두 번째 정확성 증명, 네 번째가 성능 분석입니다. 삽입정렬은 무엇인가? 삽입정렬은 좀 우스운 말이지만 삽입을 이용한 정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 허무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모든 설명을 할 때 단계적으로 듣는 사람이 하나씩 이해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는 게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삽입정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삽입을 이용하는 정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삽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걸 삽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삽입할 것인가? 키 값을 정렬된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거죠. 그때 집어넣는 위치가 정렬된 리스트에 알맞은 위치에 삽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값이 3이다. 그리고 정렬된 배열이 1, 2, 3, 4, 5, 1, 2, 4, 5, 6이다. 라고 했을 때 3의 적절한 위치는 어딘가요? 그렇죠. 2와 4 사이가 3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이라는 것은 키 값과 정렬된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키 값을 알맞은 위치에 집어넣어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정렬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n개의 입력을 받았을 때 그 n개의 입력을 점점 숫자가 커지는 순서대로 재배열한 것을 정렬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삽입 정렬에서 입력을 뭘로 받나요? 키 값과 정렬된 배열을 받죠. 서로 다르잖아요. 정렬된 문제는 n개의 숫자를 주고 정렬을 하라고 주는데, 삽입 정렬이라는 거는 키 값이랑 정렬된 배열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약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프로블럼 리덕션이라고 부르고요. 항상 저희가 알고리즘을 생각할 때 알고리즘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문제의 형태를 적절하게 바꾸시면 돼요. 적절하게 바꾸셔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형태와 일치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점이 뭐냐?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알고리즘이 없을 경우에
문제의 형태를 조금 변형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변형하는 문제의 형태를 변형할 때 그때 시간이 알고리즘 성능 시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삽입 정렬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저희가 정렬 문제에서 배열, n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을 입력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가장 첫 번째 숫자를 A1에 들어있는 첫 번째 숫자를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부터 정렬을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아이템부터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n개의 배열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숫자가 키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숫자가 한 개가 들어있는 정렬된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를 첫 번째에다 집어넣는 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숫자가 키 값이 되고, 정렬되어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숫자가 들어있는 정렬된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차례대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n번째에 있는 숫자, 배열 안에 있는 n번째 숫자를 정렬되어 있는 1부터 n-1 배열에 집어넣는 게 삽입 정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약간 프라볼럼 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삽입 정렬 알고리즘의 예를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제가 5, 2, 4, 6, 1,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처음에 저희가 삽입 정렬을 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맨 처음 값은 키 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값부터 키 값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면 요번에서 해야 될 거는 2를 키 값으로 잡았을 때 이 2가 이미 정렬된 위치인 5 앞에 어떻게 들어가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2하고 5를 서로 비교를 하겠죠. 2가 큰가요? 5가 큰가요? 그렇죠. 5가 크죠. 그래서 여기에 5가 들어가고 2는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키가 4가 되었을 때를 진행하면 됩니다. 4를 키 값으로 삼으면 2와 5 사이에 들어가면 맞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고리즘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키 값인 4를 5와 비교를 하고 4가 큰가 5가 큰가 비교를 해보면 5가 더 크죠? 그래서 5를 이 위치에다가 한 번 더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한 것은 4와 2를 비교하게 됩니다. 4와 2를 비교해보면 4가 더 크게 되니까 앞으로 더 이동을 안 시키고 제자리에 4를 써주고 처음 자리에 2는 그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6이 키가 되는 경우죠. 근데 6은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2, 4, 5 배열 중에 가장 큰 숫자인 5보다도 더 큰 숫자죠. 그래서 한번 비교했더니 더 이상 지금 정렬된 배열 안에 6보다 더 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그대로 적히면 됩니다. 자, 다음에 키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는 경우를 보시면 자, 1은 처음에 6이랑 비교를 했더니 6이 더 커서 6은 한 칸 뒤로 오게 되고 그 다음 비교하는 것은 5랑 비교를 하게 됐죠. 5랑 비교를 했더니 5가 더 커서 5가 한 칸 뒤로 오고 1과 4를 비교하면 4가 더 커서 4가 한 칸 오고 1과 2를 비교하게 되면 2가 더 커서 2가 한 칸 뒤로. 이제 더 이상 없죠? 이 조건이 뭐였어요? i가 0보다 큰지를 체크하는 조건이었죠.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제자리에 1을 써주면 1까지 삽입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키값 3. 자, 이 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자, 6하고 비교하고 5하고 비교하고 4하고 비교해서 1, 2, 3, 4, 5, 6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값이 하나 남은 경우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차례대로 키값이 6개가 들어왔을 때 삽입정렬 알고리즘으로 정렬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 각 스텝에서의 변화값들을 써놓은 거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일한 값들이 6이 키값일 때, 1이 키값일 때, 마지막으로 3이 키값일 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입력값이 6개의 키가 들어왔을 때 6개의 키값이 점점 올라가는 순서대로 재배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삽입정렬에 대한 수행 시간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삽입정렬이 수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몇 번 수행했는지만 확인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자, 처음에 첫 줄 보면 J는 2부터 A의 랭스까지 해가지고 총 N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맨 첫 번째 거 빼고 나머지 N-1개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포문 전체에 걸려서 그 키값을 이미 정렬되어 있는 앞에 정렬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키값을 정렬된 배열에 어느 부분에 넣어줄지 저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정렬된 거고 여기가 키값이라고 하면 이 아이템이랑 비교해보고 이 아이템이랑 비교. 차례대로 비교를 하다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찾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작업에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한 칸 뒤로 와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키값 자리를 찾았다라고 해서 집어넣는 게 요 마지막에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이 다 비교잖아요. 그래서 총 비교하는 횟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하는 횟수를 보면 자, 첫 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포문이 도는 거고 그 포문 안에서 플러스 J를 1씩 더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게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C1이라고 하고 몇 번 수행하나요? N번 수행하죠. 왜 N번 수행하나요? 왜 N번이에요? 이게 배열이 N개인데 N개에서 1 빼고 2부터 시작하면 N-1번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요거를 포문에서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A 랭스만큼 J를 1씩 더해주다가 마지막에 N보다 커진 N 플러스 1이 되면 종료를 하기 때문에 항상 조건문, 루프문의 조건문에서는 수행 횟수가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횟수가 N번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키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키값 바로 앞에 있는 숫자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값을 하는 것은 루프문 안에 있으니까 각각 n-1번씩 수행을 할 거고요. 그때 비용은 얼마인지 몰라서 일단 CO2, C3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 while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while문 안에 있는 거를 잘 봤더니 얘도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서 C4, C5, C6, C7이라고 해두고 자,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J가 2일 때부터 N일 때까지 J가 2일 때 얘가 몇 번 비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자, J가 2라는 거는 키값이 A2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우리가 정렬되어 있는 것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게 몇 번 비교를 하면 내가 알맞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정렬된 게 1부터 6까지 정렬되어 있는데 1부터 6까지 정렬되어 있고 제일 작은 수가 1이고 제일 큰 수가 6이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이 키값이라고 하면 3자리를 찾기 위해서 6, 5, 4, 3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렬되어 있는 숫자가 2부터 10이에요. 근데 지금 키값이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부터 19, 8, 7, 6, 5, 4, 3, 2 해가지고 맨 마지막 1이 될 때까지 쭉 찾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1에서 9까지 정렬되는데 지금 키값이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렬된 숫자의 형태와
숫자와 정렬된 배열의 숫자와 지금 키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요 while문 안에서 비교를 몇 번 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j라는 숫자에 대해서 while 루프가 몇 번 수행되냐를 그냥 tj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를 시그마 해서 각각의 횟수를 다 더한 거를 해서 요 라인에서의 횟수를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while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라인과 요 라인도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while문이 다 수행하고 나면 키 값을 알맞은 위치에 집어넣는 거는 n-1번만 수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행 시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떤 첫 번째 라인이 코스트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n번 수행했고 두 번째 라인도 코스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n-1번 수행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전체를 더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삽입정렬의 수행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n은 정해져 있죠. 뭐가 변해요? tj가 변하는 거죠. 이 tj 값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볼까?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와 평균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선의 경우는 뭐예요? 저희가 정렬하려고 하는 숫자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받았는데 입력받은 배열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항상 키가 뭐가 되든지 간에 키 앞에 있는 숫자들은 키보다 항상 작겠죠. 그러면 키 위치는 항상 제자리가 될 거예요. 그럼 비교 횟수가 항상 한 번만 해보면 되겠죠. 키 값 바로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큰지 작은지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것처럼 아까 전에 저희가 잠시만요. 요 시그마로 표현했던 부분들이 while문 안에서 시그마로 표현됐던 부분을 수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해도 되니까 요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삭제하고 나서 정리를 해봤더니 n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n에 대한 선형 함수가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삽입정렬인 경우에 입력이 이미 정렬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n에 대한 선형 함수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의 반대 순서로 이미 정렬된 값이 입력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들어오는 숫자는 19, 87, 65, 4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키 값 앞에 있는 정렬된 배열들은 항상 키 값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자기 알맞는 위치를 찾으려면 앞에 이미 정렬된 숫자들과 다 비교를 해서 맨 앞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렬된 리스트 배열의 숫자만큼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비교 횟수의 최악의 경우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그마가 항상 2의 n 플러스 n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꼴로 정의가 돼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n의 2차식이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n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라는 거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보통 삽입 정렬이 n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 복잡도인데 공간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삽입 정렬은 sort in place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는 그냥 선형 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삽입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삽입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아이디어가 키 값이 있고 그 키 값을 정렬된 배열 안에 알맞는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을 해서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문제는
이 삽입을 할 때 몇 번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의 경우에는 항상 세타의 n제곱이 나온다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삽입 정렬에서 기억하실 거는 그 앞에 얘기했던 선택 정렬하고는 다르게 최선이나 최악, 평균의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계속 주의 있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